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바닥 구간에서 반등한 다음에 음봉이 출현해줬고요, 쉽게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락이 연장되는 거 아니냐, 반등은 끝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현재 차트가 양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지금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락이 연장됐을 때는 이 두 구간에서 반등한 다음에 다시 하락 추세를 연장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반등 도중에 나오는 저항 구간으로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방향성이 나와서 불확실성을 달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 반대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즉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자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자료냐면 일봉 차트에서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세팅했을 때요, 정배열 구조를 생각했을 때는 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배열이 확정되면은 단기, 중기, 장기로 깔리는 정배열이 나오는 상태로 갈 수 있으니까 이평선으로 추세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차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어제자랑 지금 현재 캔들에서 중기선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맞이할 때 25일선의 지지가 나온 것도 꽤나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25일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포인트들로 인해서 상승 근거가 확보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좀 치열한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버틴다면 관점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버틴다면요, 올라간다면 어떤 관점이 형성되는 건가? 정배열과 또는 골든크로스 관점이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제의 경우에는 99일선의 지지, 지금과 마찬가지로 나왔었고, 단기선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같이 이전에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지금은 밑에서 놀다가 위로 올라가는 구간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구간이 버틴다라는 게 어떤 거냐, 단기선을 밑으로 내려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정배열 나오면 상승세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차트에서는 버텨주거나 조금만 올라가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원의 경우에는 설명만 드릴게요. 하락 관점이 작용되고 장이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는 포인트인데 23년도 상반기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나오기 전에 차트죠. 3만 달러니까. 여기서 좀 매칭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99일선 지지 나왔죠. 근데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려간다면 결국에는 또다시 상승장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제가 예상하지 않았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참고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상승장을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승장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해당 단기선이 올라오고 버틴다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해당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장에서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는 좀 겁먹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장을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상승장으로 전환하는데 이전 자료처럼 한 번에 올라간다기보다는 약간은 비비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블랙락 비트코인 ETF 일봉 차트를 보고 코인베이스 일봉 차트를 보면요, 반등장에 대한 저항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못 올라가고 있고, 십자봉이 출현하는 등 아니면 음봉을 꽂아준다는 등 정말 엄청난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제가 말씀드릴 때 반등 테스트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말했던 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바닥 구간 99일선에서 지지 나올 때 비트코인은 99일선에서 버티고 있고, 여기서는 좋은 관점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때 블랙락 ETF나 코인베이스 차트를 보면 좀 도움이 된다. 왜냐? 이때 당시에 블랙락과 코인베이스 차트에서 더블 바텀이 나오고 있었으므로 반등 확률을 또는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전환을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좀 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블랙락 ETF나 같은 차트, 즉 반등보다는 조금 애를 먹는 차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한 번에 올라간다, 이전과 같이 골든크로스 확정받고 그대로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약세 가져가고 골크 나왔다가 데크 나왔다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약세나 횡보 구간을 가져간 다음에 그 직후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장의 모습은 25일선 있죠. 대략적으로 지금은 42.6K이고요. 그냥 크게 봤을 때는 42부터 43.5K, 정확한 가격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가격에서 겉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확한 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구간에서 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차트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왜 좋게 보고 있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해당 표는 ETF가 출시된 이후에 ETF사, 그레이스케일사,
얼마나 팔았냐, 얼마나 샀냐, 해당 값을 모두 다 모아놓은 차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 첫 번째, 그레이스케일의 매도량을 보면요, 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레이스케일의 매도량이 낮아지고 있어요. 원래 하루에 10,000개에서 15,000개가량 팔았거든요. 출시 다음 날부터 11,000개, 14,000개, 10,000개, 14,000개 이런 식으로 10,000개부터 15,000개를 팔다가 점점 낮아지고 10,000개 이하가 찍히고 어제자에 6,000개가 찍혔습니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의 매도량이 낮아진 결과, 작아진 결과 전체 추이는 매도세를 기록하다가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이런 결과값 때문에 결국에는 악재의 소멸이다. 지금까지 영향을 주던 악재 소재가 소멸 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트코인 ETF 거래량은 그 어느 신규 ETF보다 높습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블랙락 ETF 거래량이 23년도에 상장됐던 ETF 거래량을 다 더했을 때보다 높다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가 많을 것이고요. 상장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싸우고 있고,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비트코인 매수량이 아닐까 합니다. 거의 그냥 쓸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체표를 보더라도 어제자 6,000개 매도됐는데 한 9,000개가량 매수됐거든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로 옮겨간 거다. 이런 해석이 없어졌고 그냥 ETF를 사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결국에는 효과를 준다라는 개념이 이제서야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상장된 지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즉 20일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는 이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 단기 효과라기보다는 장기 효과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잖아요. 결국에는 매수세를 키워간다. 신규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효과를 거둔다. 이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과 같다. 또는 미니멀한 버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이 표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이 경제 언어방에 공유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뉴스를 떠나서요. 앞으로는 어떤 그림이 예상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방향성을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추세를 말할 때 이거는 완벽하게 하락 추세로 꺾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단기 하락 구간이다 또는 단기 하락 구간에서 중기 또는 장기 하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 거냐면 장기선을 뚫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는 정배열이 아직 꺾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락 구간이 확정되고 단기 하락이 아닌 중기 하락으로서 하락을 가져가려면 무조건 99일선을 재테스트 해야 됩니다. 이 구간을 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뢰성이 있다는 걸 이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건들 수밖에 없고 99일선 지지를 이탈하게 되면 하락이 연장된다는 그림을 예상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떻죠? 99일선 터치 안 하고 있고 또한 반등량도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락분의 한 50%밖에 안 돌려줬다. 그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방향성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럼 이 상태는 어떤 해설을 해야 될까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아요. 이런 정확한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25일선을 테스트하고 이 부근에서 놀게 될 거고 이런 그림이 유지되면 중기선과 장기선 좁아지면서 이격이 줄어드는 효과가 벌어질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전과 똑같은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격이 줄어든다는 건요. 다른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래량 줄어들면 어떻죠? 추세가 끝나고 방향성을 턴하죠. 즉 이격이 줄어든다는 것도 그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격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이 해당 추세의 결과값은 2월 달에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99일선. 그래서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정배열 완성과 99일선 이탈 또는 도달 이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정답지는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경제 언어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걸 예상하고 있냐 물어보지 마시고 이 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